안녕하세요. 오늘은 네트워크 장애 시뮬레이션 완벽 가이드를 학습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하는 방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노드 중단, 네트워크 파티션, 포크 시나리오 등 실무에서 반드시 검증해야 할 6가지 핵심 테스트 기법을 배우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총 10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으니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장애 테스트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둘째, 단일 노드 중단 시나리오를 실습합니다. 셋째, 노드 재시작 및 동기화 확인 방법을 배웁니다. 넷째, 네트워크 파티션 시뮬레이션을 다룹니다. 다섯째, 포크 시나리오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 알고리즘 동작 확인 방법을 학습합니다. 장애 테스트란 무엇일까요? 장애 테스트는 시스템이 예기치 않은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미리 검증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마치 소방훈련처럼 실제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대피 경로를 확인하고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개념은 넷플릭스의 카오스 엔지니어링에서 시작되었으며 지금은 대부분의 대규모 분산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프로세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왜 장애 테스트가 필요할까요? 분산 시스템에서는 네트워크 지연, 노드 장애, 데이터 불일치 등 다양한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합의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데이터 동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사전에 검증해야 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장애 테스트의 3가지 핵심 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스템의 취약점을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에서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애 발생 시 복구 절차를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팀 전체가 장애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제 폴트 인젝터 클래스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여러 노드의 상태를 확인하고 장애를 주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니트 메서드에서 노드 리스트와 상태, 딕셔너리를 초기화합니다. 핵심이 되는 픽노드 메서드는 컬 명령어로 노드의 헬스 엔드포인트를 호출합니다. 캡처 아웃풋을 true로 설정하여 출력을 억제하고 타임아웃을 5초로 설정했습니다. 5초 내에 응답이 없으면 타임아웃 익스파이어드 예외가 발생하여 펄스를 반환합니다. 단일 노드 중단 테스트는 가장 기본적인 장애 시뮬레이션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특정 노드가 갑자기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노드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합의가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드 수가 충분하다면 일부 노드가 중단되어도 네트워크는 계속 동작해야 합니다. 노드 중단 시뮬레이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톱노드 메서드는 도커 톱 명령어를 사용하여 특정 노드 컨테이너를 중단시킵니다. 서브 프로세스 런으로 명령어를 실행하고 리턴 코드가 0이면 성공적으로 중단된 것입니다. 30초의 타임아웃을 설정했고 예외가 발생하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고 펄스를 반환합니다. 이 메서드를 사용하면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원하는 노드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노드를 재시작한 후에는 블록 동기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시작된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동일한 블록 높이에 도달하는지, 데이터 정합성이 유지되는지 검증합니다. 동기화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대기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첵싱크 스테터스 메서드는 모든 노드의 블록 높이를 확인합니다. 각 노드의 블락 레이터스트 엔드포인트를 호출하여 최신 블록 높이를 조회합니다. JSON 응답에서 하위 값을 추출하여 딕셔너리에 저장합니다. 예외가 발생하면 -1을 저장하여 해당 노드에 문제가 있음을 표시합니다. 모든 노드의 블록 높이가 동일하면 동기화가 완료된 것입니다. 네트워크 파티션이란 무엇일까요? 네트워크 파티션은 노드들이 여러 그룹으로 분리되어 서로 통신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개의 노드가 2개와 3개로 분리되면 각 그룹이 독립적으로 블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테스트해야 합니다. Create Partition 메서드는 두 그룹 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합니다. 그룹 A의 각 노드에서 그룹 B의 모든 노드로 가는 트래픽을 ifTabels로 차단합니다. 다커 exec 명령어로 컨테이너 내부에서 ifTabels 규칙을 추가합니다. input 체인에 drop 규칙을 추가하여 특정 IP로부터의 패킷을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인위적으로 네트워크 파티션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포크는 같은 높이에 서로 다른 블록이 생성되는 상황입니다. 네트워크 파티션 상태에서 각 그룹이 독립적으로 블록을 생성하면 포크가 발생합니다. 파티션이 해제되면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하나의 체인이 선택되고 다른 체인은 폐기됩니다.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반드시 테스트해야 합니다. 포크 해소 테스트는 인위적으로 파티션을 만들어 포크를 발생시킨 후 파티션을 해제하고 체인이 하나로 수렴하는지 확인합니다. 파티션 상태에서 양쪽 그룹 모두 블록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 후 파티션을 해제하면 노드들이 다시 통신하면서 더 긴 체인을 선택합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노드가 동일한 블록 체인을 가져야 테스트가 성공한 것입니다. 합의 알고리즘은 블록 체인의 핵심입니다. 노드 일부가 중단되어도 정족수가 유지되면 합의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개 노드 중 2개가 중단되어도 3개가 남아있으면 합의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정족수 미달 시에는 안전하게 블록 생성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모두 테스트해야 합니다. 모니터 컨센서스 메서드는 지정된 시간 동안 합의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기본값으로 60초 동안 모니터링하며 5초마다 상태를 수집합니다. 각 체크포인트에서 타임 스탬프, 정상 노드 수, 블록 높이를 기록합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장애 발생 시 합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상 노드 수가 정족수 이상이면 블록 높이가 계속 증가해야 합니다. 테스트 환경 구성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보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프로덕션 환경에서 바로 장애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사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테스트 환경이나 스테이징 환경에서 먼저 충분히 검증한 후 점진적으로 프로덕션에 적용해야 합니다. CI/CD 파이프라인에 장애 테스트를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장애 테스트를 수행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보면 장애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매주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팀은 새벽에 긴급 전화를 받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시스템의 취약점을 미리 발견하고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정기적인 장애 시뮬레이션으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김개발 씨의 사례에서 장애 테스트의 핵심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프로덕션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버그를 수정하기 위해. 2번, 시스템이 실제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동작하는지 미리 검증하기 위해. 3번, 개발자의 코딩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 4번, 서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최적화 작업을 위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시스템이 실제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동작하는지 미리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애 테스트는 소방훈련처럼 실제 화재가 나기 전에 대피 경로를 확인하고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스템이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미리 검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폴트 인젝터 클래스에서 픽로드 메서드가 펄스를 반환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한 번, 컬 명령어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리턴 코드가 0일 때, 2번, 노드의 헬스 엔드포인트가 205K를 반환할 때, 3번, 서브 프로세스, 런의 타임아웃이 5초를 초과하여 타임아웃 익스파이어드 예외가 발생할 때, 4번, 헬스 스테터스 딕셔너리에 해당 노드가 이미 존재할 때. 정답은 3번입니다. 서브 프로세스, 런의 타임아웃이 5초를 초과하여
타임아웃 익스파이어드 예외가 발생할 때 펄스를 반환합니다. 코드를 보면 픽노드 메서드는 try except 블록에서 타임아웃 익스파이어드 예외가 발생하면 펄스를 반환합니다. 타임아웃이 5초로 설정되어 있어 5초 내에 응답이 없으면 예외가 발생하여 펄스를 반환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넷플릭스가 도입한 카오스 엔지니어링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개발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애자일 방법론의 일환으로. 두 번, 프로덕션 환경에서만 실제 장애를 경험할 수 있어 사전 대응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세 번,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을 줄이기 위한 최적화 전략으로. 네 번,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요청에 따른 기술 공유 차원에서. 정답은 2번입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만 실제 장애를 경험할 수 있어 사전 대응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장애 테스트가 없던 시절에는 프로덕션 환경에서만 실제 장애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대응책을 찾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넷플릭스가 카오스 엔지니어링을 도입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장애 테스트를 수행할 때 초보 개발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그에 대한 올바른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번, 테스트 환경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실수이고 프로덕션에서 바로 테스트해야 한다. 두 번, 프로덕션 환경에서 바로 장애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실수이고 테스트나 스테이징 환경에서 먼저 검증해야 한다. 세 번, CI/CD 파이프라인에 포함시키는 것이 실수이고 수동으로 필요할 때만 실행해야 한다. 네 번, 정기적으로 테스트 수행하는 것이 실수이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만 테스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초보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프로덕션 환경에서 바로 장애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사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테스트 환경이나 스테이징 환경에서 먼저 충분히 검증한 후 점진적으로 프로덕션에 적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폴틴젝터 클래스의 체콜로즈즈 헬스 메서드가 반환하는 데이터 타입은 무엇일까요? 한 번, 리스트로서 정상 상태인 노드들의 이름 목록. 두 번, 딕셔너리로서 각 노드 주소를 키로, 연결 상태를 값으로 가짐. 세 번, 불리언으로서 모든 노드가 정상이면 true, 아니면 false. 네 번, 튜플로서 가장 최근에 확인한 노드와 그 상태. 정답은 2번입니다. 딕셔너리로서 각 노드 주소를 키로, 연결 상태를 값으로 가집니다. 코드의 타입 힌트를 보면 헬스 스테터스는 딕트 제스티아어, 불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각 노드에 대해 픽노드를 호출하여 노드 주소를 키로, 연결 상태 true 또는 false를 값으로 저장합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분산 시스템에서 장애 테스트를 통해 사전에 검증해야 하는 항목들의 조합으로 가장 포괄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네트워크 지연, 코드 컴파일 오류, UI 렌더링 속도. 두 번, 노드 장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변경, API 버전 호환성. 세 번, 네트워크 지연, 노드 장애, 데이터 불일치. 네 번, 서버 메모리 사용량, CPU 부하, 디스크 용량. 정답은 3번입니다. 네트워크 지연, 노드 장애, 데이터 불일치입니다. 분산 시스템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핵심 장애 유형입니다. 네트워크 지연은 통신 문제를, 노드 장애는 서버 문제를, 데이터 불일치는 동기화 문제를 나타냅니다. 이를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정기적인 장애 테스트를 수행할 때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노드 중 일부가 죽었을 때 합의 알고리즘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두 번, 데이터 동기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세 번, 스마트 컨트랙트의 가스 비용이 최적화되어 있는지. 네 번, 장애 상황에서 복구 절차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정답은 3번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가스 비용이 최적화되어 있는지는 장애 테스트 항목이 아닙니다. 블록체인 장애 테스트에서는 합의 알고리즘 동작,
데이터 동기화, 복구 절차를 확인합니다. 가스 비용 최적화는 장애 테스트가 아닌 성능 최적화 영역에 해당합니다. 8번째 퀴즈입니다. 장애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3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취약점 사전 발견, 복구 절차 검증, 개발 속도 향상. 2번, 취약점 사전 발견, 복구 절차 검증, 팀의 장애 대응 능력 향상. 3번, 비용 절감, 복구 절차 검증, 코드 품질 향상. 4번, 취약점 사전 발견, 자동화된 배포, 팀의 장애 대응 능력 향상. 정답은 2번입니다. 취약점 사전 발견, 복구 절차 검증, 팀의 장애 대응 능력 향상입니다. 장애 테스트의 이점은 첫째, 시스템의 취약점을 미리 발견할 수 있고, 둘째, 장애 발생 시 복구 절차를 검증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셋째, 팀 전체가 장애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픽노드 메서드에서 서브 프로세스 런의 캡처 아웃풋 트루 옵션을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명령어 실행 결과를 화면에 실시간으로 출력하기 위해. 2번, 스트아웃과 스트데어를 캡처하여 리턴 코드만 확인하고 출력을 억제하기 위해. 3번,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측정하여 로그에 기록하기 위해. 4번, 여러 노드에 동시에 병렬로 요청을 보내기 위해. 정답은 2번입니다. 스트아웃과 스트데어를 캡처하여 리턴 코드만 확인하고 출력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캡처 아웃풋 트루는 스트아웃과 스트데어를 캡처합니다. 이 코드에서는 실제 출력 내용은 사용하지 않고 리턴 코드만 확인하여 노드의 생존 여부를 판단하므로 불필요한 출력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김개발 시 팀이 장애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후 얻은 효과와 실천 방법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새벽 전화 감소와 프로덕션에서 자동 복구 시스템 구축. 2번, 새벽 전화 감소와 매주 정기적인 장애 시뮬레이션 수행. 3번, 개발 속도 향상과 CI/CD 파이프라인에서 장애 테스트 제외. 4번, 비용 절감과 테스트 환경 축소 및 프로덕션 직접 테스트. 정답은 2번입니다. 새벽 전화 감소와 매주 정기적인 장애 시뮬레이션 수행입니다. 김개발 씨의 팀은 장애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후 매주 정기적으로 장애 시뮬레이션을 수행했고 새벽에 전화가 오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정기적인 사전 검증을 통해 프로덕션 장애를 예방한 것입니다. 오늘 학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장애 시뮬레이션의 핵심 6가지 기법을 배웠습니다. 장애 테스트의 중요성, 단일 노드 중단, 동기화 확인, 네트워크 파티션, 포크 시나리오, 합의 알고리즘 검증까지 실무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정기적인 장애 테스트로 안정적인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